예, 그래서요. 자, 미분의 이제 저런 의미를 갖고 미분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의미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갑시다. 이게 수학에서 우리가 정리 이 정도 했으니까 수요 함수, 공급 함수로 가봐봐. 자, 그러면 됐죠? 이제 아까 수요 함수 다시 보면 가격이 독립변수고 그에 따라 수요량이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F 프라임 미분값이 마이너스다 이거지. 자, 요거 풀어봅시다. F 프라임 불러주세요. 분모는 뭐지? 요 함수식에서, 요 수요 함수식에서 분모는 불러줘. 뭐라고? 델타 P. 의미는 뭐지? 가격 변동분. 델타 QD. 분자죠? 의미는 뭐요? 수요량 변동분. 가격 변화하면 변한다. 요건 차분이고 미분 기호는 어떻게 쓴다고? 역시 델타 P, 델타 QD. 삼각형 델타와 미분 델타, 차분과 미분 차이점은 뭐야? 의미는 같은데 차분은 그 크기가 변하는 정도가 상당할 때, 미분은 아주 조금 변할 때 2천만 원과 2천 원의 차이다 그거예요. 의미는 똑같은 거고. 그렇지? 그런데 이제 수요 법칙 핵심이 여기 핵심이 있겠지. 그렇죠? 근데 수요 함수에서 미분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가 되느니라 이래놓고 이제 얘기했단 말이야. 우리는 이제 알지. 미분값이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 소리는 이제 무슨 소리가 되나?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증가. 그렇죠? 서로 반대지.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역관계라는 거야.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연습 한 번 더 해. 공급 함수야. 공급 함수 F 프라임. 자, 이제 불러 주십시오. 분모는 뭐나? 델타 P 분자. 델타 QS. 자, 분모는 이건 차분이고 미분으로 기호로 쓰면 델타 P, 델타 QS고 이게 0보다 크대. 정의 관계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급 법칙은 정의 관계, 수요 법칙은 역관계다 이거지. 해석해 주세요. 플러스 값을 갖는다. 그 말은 뭐라고? 그죠.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연습을 계속해 갑시다. 그러면 이제 수요 함수를 개념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한번 써보죠. 이제 구체적인 함수가 이렇다. 그렇죠? 어떤 x제 수요 함수를 보니까 이렇더라. 갑돌이의 x제 수요 함수. 아까는 그냥 함수형으로 표시한 거고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지. 이게 이제 수리적인 함수다. 이때 뭐라고? 가격은 독립변수고 얘는 종속변수다. 그치? 예. 자, 그리고 우리가 미분을 해보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아까 저기 공부를 했는데 미분 정의 한 번만 더 해줘. 분자가 뭐가 돼? 델타 PX, 델타 QXD. 미분으로 표시해보면 델타 PX, 델타 QX. 자, 미분해 주십시오. 미분값이 얼마지? 요게 수요 함수니까. 가격으로 미분하면 얼마? 마이너스 2. 이렇죠? 자, 우선 마이너스 부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 값이 지금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이게 갑돌이야, 갑돌이. 갑돌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을 줄이고 내리면 늘리고. 그치? 2의 의미는 뭐지? 마이너스 2 해석해 주십시오. 갑돌이는 어떤 사람이다? 1원이 오르면 수요량 2개를 줄이는 사람이야. 그치? 연습 한번 할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델타 PX가 마이너스 50 그러면 델타 QXD는 얼마라고?
지금 수요 함수 주어졌고 미분값 마이너스 2 나와서 마이너스 2인데 미분값이 델타 px가 마이너스 50. 그러면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자, 천천히 해석해 봅시다. 마이너스 2란 말의 의미는 뭐나? 가격 1원 변화당 수요량은 2개죠. 1원당 2개. 50원이 변화했으니까 100개 변화하겠지. 100개. 근데 수요 법칙 마이너스죠. 근데 가격이 내렸으니까 수요량은 100개 증가하겠다. 그쵸? 한 번 더 해. 이번엔 공급 함수야. 자, 이렇게 놓읍시다. 이게 공급 함수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쓴 거죠. 독립변수, 종속변수 관계. 근데 한 번 더 이제 빨리 해보면 F 프라임 분모는 뭐라고? 미분 분모는 델타 px 변동분 분자 델타 qxs 분모 뭐요? 델타 px 분자 델타 qxs 차분 미분 의미는 똑같고요. 자, 미분해 주십시오. 미분값이 얼마지? x로 미분하면 0.5 0보다 크죠? 우선 플러스 해석은 뭐야? 플러스 값이 나왔으니까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 증가한다. 그치? 그 크기가 0.5다. 해석 어떻게 돼? 가격 1원 내리면 공급량은 0.5개 감소한다. 근데 만약에 이렇다고요. 델타 px 마이너스 델타 그럴 필요가 없겠다. 그냥 위에처럼 씁시다. 이번에는 10원 올랐대. 가격이 올랐다고 합시다. 그러면 공급량은 어떻게 된다고? 그쵸. 1원당 0.5개니까 10원. 그러면 공급량은 5개지. 5개 어떻게 돼? 증가한다 이거지. 그쵸. 자, 그래서 미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학적인 개념 전혀 머릿속에 띄어버리고 기호, 그죠? 노테이션, 정의 이 중심으로 우리가 가보잔 말이지. 자, 이게 수요 함수입니다. 수요 함수, 공급 함수. 됐죠?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보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수리적인 표현 방법에 대해서 서로 그 저자와 독자가 요 기호만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뭐 그거 길게 말로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수식으로 쭉 써놓고 표현할 수 있겠다. 수리적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 말씀이 세 번째인데 그림 그리기요. 그림으로 표현하기. 계속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림 표현. 그 이제 경제학이 보면 이제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식으로 경제 관계를 쭉 정리해 나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보통 대학원 과정에서 경제학 공부할 때는 그림 안 그립니다. 전부 수식으로만 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또 교수님이 쓴 논문 보면 그림 없습니다. 전부 수식으로 그냥 수리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전문가들이고 우리는 지금 경제원론 처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이 너무 복잡해지면 까다로워져.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보여준다고. 눈으로. 그래서 그림 표현을 또 이제 많이 쓰게 되죠.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얘기를 이제 또 합시다. 자, 봐봐. 요 얘기부터 우선 해봐. 수리적인 표현을 보면은 y = fx. 예를 들어서 y는 2x다 이래 봅시다. 이래 놓으면은 그림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수학적인 관행에 따르면 수평축이 뭐가 돼? 독립, 종속. 독립변수를 표시하지. 그 다음에 수직축에다가는 독립변수를 표시하죠. x, y축. 그래가지고 여기다 그림 그린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2x 그랬으니까 그림 그려보면 어떻게 되지?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서 요거 미분해 봅시다. 요 함수식을 미분. 그러면 이제 델타 x 분자 델타 y 요거 2가 나왔다는 얘기지. 이의 의미가 아까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 미분 값 자체 의미는 뭐지? 2 그 말은 x가 하나 증가하면 y 2개 증가한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림 그릴 때 뭐로 나타난다고?
그래. 그러니까 기울기 그대로 그려보면 기울기가 2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 그럼 여기는 얼마라는 거야? 요 기울기가 2가 되려면 여기 20 되겠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야. 이게 수학적인 관행이다 이거지. 수학적인 관행. 하나만 더 그려봐봐. 화내지 말고 뭘 저런 걸 하냐. 처음 요 얘기 한 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할 거니까. y는 10 마이너스 2x다. 만약 이렇다면은 자 수평축의 뭐요? 독립변수. 수직축의 종속변수. 요거 미분값은 얼마나? 마이너스 2. 해서 어떻게 돼? 이번의 관계는 어떤 관계야? x가 하나 변화하면 y가 두 단위 변하는데 변화 방향은 마이너스. 그럼 그림 그려야지. 그럼 그림 그려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가 되죠? 절편이잖아. 절편 의미. 잘 봐봐. x값이 0, 0. 요거 없죠? 1대 y값. 그게 절편이지. x가 0일 때 y값. 이게 절편입니다. 10. 기울기 얼마라고? 그려보면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되려면 여기 절편값은 얼마가 돼야 돼? 5. 그래야 요게 기울기죠. 기울기라는 것은 높이, 선분 길이를 밑변으로 나눈 거니까. 그쵸?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지. 그쵸? 그래서 미분한 값은 바로 기울기를 나타낸다.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저런 거고.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얘기를 해보자고. 수요 공급 함수, 수요 공급 법칙을 수리적으로 표현하고 그림으로도 이제 그려보자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거, 요 예를 가지고 계속 한번 가봅시다. 그럼 요 예 그대로 두 가지야. 그럼 여러분, 제 요구 사항은 수요 공급 함수를 그림으로 그려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두 개 따로따로 그려봐. 지금 해봐봐. 지금. 정말로 화내지 말고 한 번만 해봐.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끝장낼 일인데 요걸 안 해가지고 맨날 그러지.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그림 그려야 되겠죠. 근데 그리기 전에 잘 봐봐. 여기 수요 함수, 공급 함수 그리는데요. 자, 중요한 얘기예요. 수학적 관행에 따르면 수평선에 뭘 표시해야 돼? 수학적 관행에 따르면 수평선에 가격이죠. 가격이 독립변수니까 가격. 그 다음에 수직축에다가는 여기다가 수요량 또는 공급량을 그려야 돼. 그치? y = fx 수학적 관행에 따라서 수요 공급 함수 그림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리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 연습했던 대로 한번 그려봐봐. 미분하면 기울기다. 절편이다. 오랜만에 해보겠지. 오랜만에. 중학교 때 기억을 살려서 한 번만 해봐. 어때요? 잘 되죠? 자, 우선 간단 아까 나왔습니다. 미분값이 마이너스 2. 요거 미분값은 0.5. 그러니까 각각 다시요. 미분값은 뭐였죠? 이게 기울기지. 기울기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앞에 붙어있는 거 요거는 뭐야? 절편이잖아. 요것들 독립변수가 0일 때 종속변수 값이 갖는다. 이거 절편이란 말이야. 그려보면 수요 함수는 어떻게 돼? 절편이 100이고요. 미분값이 마이너스 2. 기울기죠.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여기 절편값은 얼마? 50. 다시 한 번이야. 기울기란 요 선의 기울기란 높이가 그쵸? 분자가 되죠. 밑변 분모로 나눈 거. 자, 공급함수 그림 그립시다. 공급함수는 어떻게 돼?
절편이 10, 가격이 0일 때 얘가 10이 여기야. 10, 절편이고 기울기 0.5,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한 점 한번 구해볼까? 만약에 여기가 뭐 20이다. 그럼 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가격이 20일 때 요 값은 얼마가 돼야 되지? 15 맞나? 틀렸나? 자, 기울기는 높이 나누기 밑변이죠? 요게 높이가 되고 밑변이 돼야 되죠. 아, 그렇다. 그러니까 밑변이 20이고 요게 10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10, 10해서 20 되겠죠. 자,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한 번 정도 여기서 한 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뭐냐? 경제학 미리 하신 분 한번 말씀 좀 해봐봐. 세상 천지 어느 쪽에도 수요 공급 곡선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림 그린 거 보셨습니까? 못 봤지? 어떻게 그려? X, Y축을 바꾸어서 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것이 이제 우리 혼돈의 큰 원인인데요. 수요 함수, 공급 함수, 경제 이론은 수학적으로 표현해요. 함수로 표현이 됐으면 수학적 관행에 따라 그림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경제학의 관행이야. 수학적 관행과 반대로 그림 그린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함수식하고 그림하고는 전부 역함수로 그려. 반대로 그린다. XY축을 바꾸어서 그리게 됩니다. 그림을. 경제학의 관행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최초에? 그냥 그대로 그리지.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죠. 마셜, 영국의 The Great Teacher 하는 분입니다. 경제학에 있어서는 위대한 선생님. 이 양반이 수요 공급, 곡선, 함수 이런 걸 최초로 얘기하면서 그림을 뒤집어서 그렸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양반. 1. 수학을 모르셨다. 그럴 것 같지는 않죠. 2. 분석의 편이야, 경제학에서. 그래서 이제 그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중요한 공부거리가 이제 하나 남았네요. 이제 함수까지 우리가 잘 알았고, 경제 이론으로 볼 때 가격이 독립변수야. 그러니까 당연히 수학적 관행대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야 되고, 이렇게 함수가 돼야 되는데, 그림은 XY축을 바꿨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건 함수식이죠. 이 함수식을 변환해야 되겠지. 어떻게? 곡선의 식으로. 수요, 공급, 곡선식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역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식을 정리해야 돼. 가격으로 정리해야 되겠다 이거지. 그렇죠? 그럼 천천히 한번 갑시다. 이걸 XY식을 바꿔서 그리려니까 요 식을 정리해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넘겨. 그러면 2px 넘어갔죠. 그 다음에 100 빼기 qxd. 이걸 다시 이제 가격으로 정리해보면 50 빼기 0.5의 qxd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놓아야 이게 뭐가 돼? 수요 곡선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림 그릴 수 있죠. 공급함수 마찬가지, 역함수 같이 한번 구해볼까요? 얼마가 된다고? 0.5의 px 이퀄 10이 넘어가야지. 마이너스 10 플러스 qxs. 이걸 다시 가격으로 정리해야지. 곱하기 2 해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0 플러스 2qxs.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것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이해해 보죠. 그러면 경제학 앞으로 이제 할 거 수학 거침없이 잘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봐주시면 이게 함수죠. 오리지널 경제 이론. 가격이 독립변수야. 가격이 수량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걸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고 XY축을 바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이 식을 변환한다. 그죠? 가격으로 정리한다 이거지. 가격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해야 돼. 그러면 잘 봐봐. 요거는
수요 공급 함수죠. 그럼 이건 뭐라고 불러줄까? 수요 공급 곡선이죠. 그러니까 이건 곡선식이고 요거는 함수식이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다 직선인데 왜 곡선이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곡선이 되겠지. 정확하게 비례관계대로 하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단순화해서 보기 위해서 그림을 직선식으로 표현한 거고, 현실은 곡선, 꾸불덩꾸불덩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곡선이라는 말을 현실은 곡선인데 우리가 분석은 단순화해서 직선으로 표현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하여튼 함수식으로부터 곡선식이 나왔다. 이거지. 나왔죠? 자, 그러면 저 수요 곡선식에 따라서 그림 그려주시죠. 여러분 저거 두 개 한번 또 그려봐봐. 뭐 저기 절편 기울기 다 나왔으니까. 자, 여기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릴 수 있겠죠? 수요 곡선식 구했으니까 이대로 그림 그리기. 자, 보시면 0일 때 요거니까 요거 절편 되겠죠? Y축 절편, 가격축 절편, 여기 50이고. 그 다음에 잘 봐봐. 요건 뭐가 되겠어요? 요건 잘 봐봐. 아까 여기서 요거 플러스 2는 함수를 가격으로 미분한 거고, 이번에는 곡선식을 수요량으로 미분하면 여기 돼. 미분값은 기울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건 뭐가 돼?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기울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여기 절편값은 얼마가 돼? 100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좀 당황하실까요? 그럴 거 없습니다. 그대로 그리면 되지. 요거 보면 절편이 얼마? 마이너스 20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0부터 시작하면 되죠. 마이너스 20이고 기울기는 얼마? 2. 그러면 기울기가 2가 되기 위해선 여기가 절편이 마이너스 20이니까 요 절편값은 얼마? 10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공급 곡선, 얘는 수요 곡선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요 그 칠판을 잘 한번 보시죠. 함수와 곡선의 관계, 함수 그림과 곡선 그림의 관계, 양쪽을 잘 봐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는 지금 이제 수요 법칙, 공급 법칙 얘만 가지고서 이제 봤지만은 모든 그림 뭐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 잘 보고 다 써놨죠 지금. 이게 오랜만에 하고 다 아는 것 같아도 또 막상 만만찮아. 근데 시험 문제 풀려면은 이걸 능숙하게 알아야 돼. 바로 5초, 10초 안에 변환하고 그림 그리고 이렇게 우리 해야 된단 말이지. 여러분 대개 가지고서 오늘 요 예 써드린 거 그대로 가지고서 몇 번 꼭 해봐야 돼.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나중을 위해서 미리 한번 정리하죠. 잘 보면은 지금 함수와 곡선은 역함수다 이거지. 그렇죠? 함수와 곡선은 역함수야.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있겠나? 미리 이제 하나 보고 가는데요. 잘 봐봐. 함수를 미분한 값 마이너스 2. 함수를 미분한 값과 곡선의 기울기와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나? XY축을 바꿔서 그렸으니까. 자, 함수를 미분한 것은 함수대로 그림 그렸을 때 기울기죠. 수요 함수를 역함수로 해서 그림 그린 거 곡선이지. 그러니까 요 두 개 기울기와 기울기는 서로 어떤 관계가 되겠어요? 역수가 되겠죠. 다시 수요 함수의 미분값 요거는 수요 곡선 기울기의 뭐가 돼? 역수가 되고 다시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 공급 함수 그렇죠? 기울기의 역수가 된다. XY축을 바꿨으므로. 그래서 함수식을 미분한 것과 곡선의 기울기와는 서로 역의 관계를 갖게 된다. 그림으로 봐도 그렇죠, 여기. 그래서 요 하나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기본이고, 앞으로 이건 아주 뭐 밥 먹듯이, 우리가 이건 기본으로 안다. 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쭉 설명할 테니까, 이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기가 끝나서 경제학의 표현이
말로 하고 글로 쓰고 그 다음에 수학적 표현하고 그림으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제 경제학 공부하는 동안엔 전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세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이제 공부를 한다 하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공부 자체 할 때는 그림을 앞으로 무수히 그려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노트 필기를 꼭 많이 해주십시오 하는 거가 이제 보면은 전부 그림이지 뭐. 그러니까 경제학에 있어서 모든 이론은 다 그림으로 이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그 다음에 수리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저거는 우리가 교과서 읽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독립, 종속 변수, 미분의 의미 뭐 간단하잖아. 근데 그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요즘의 시험 문제는 계산 문제가 난단 말이야. 계산 문제가 보통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객관식 문제 약 20% 정도가 계산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40문항이니까 한 4개, 5개는 계산 문제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제 계산 문제를 굉장히 귀찮아 하시는데 그럴 거 없다 이거예요. 계산 문제 우리가 미분 개념만 조금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따라서 수학적인 표현 그 다음에 계산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다고. 근데 어렵지가 않잖아. 그러면 경제학에서 필요한 수학적 지식은 뭐냐? 지금 다 나왔어요. 뭐만 알면 돼 우선 보면. 2차 미분도 필요 없어. 1차 미분만 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미 해석하면 되죠. 다 했지 우리가. 다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수학적 지식이 뭘까? 구구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곱하고 나누려니까. 구구단은 다 알죠? 8, 9 얼마야? 몰라?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은 알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필요한 수학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1차 미분, 미분의 의미, 그죠? 그것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미분만 알면 돼. 그러니까 이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말이죠. 저런 수학적인 기호, 표현, 노테이션이 나오면 거부감 갖지 말고 그대로 가서 해석하라 이거예요. 바로바로. 그렇죠? 저희 했던 대로 몇 번만 하면 되겠죠. 앞에서. 그리고 계산, 미분하는 것도 역시 몇 번만 해보면 돼. 그러면은 수학에 대한 그 거부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산 문제는 오히려 계산하기 편해요. 그렇죠? 계산은 공식에 따라서 대입만 해서 풀면 되니까. 계산 문제는 오히려 시간 절약용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말이지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맹렬하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수학적 표현, 그림,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하기. 자, 요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인 것에 대해서 거부감 갖지 맙시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말이요, 혹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지. 이렇게 함수식이 주어졌는데 미분하면 2다, 0.5다 이 자체를 모르겠다. 말하자면 1차 미분법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를 수 있는데 이거 모른다. 그러면 어디 딴 데 헤맬 게 아니야. 저한테 오십시오. 5분 안에 우리가 끝날 수 있잖아. 1차 미분법이라는 것은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실제 진짜 미분법을 모르겠다. 그런 것은 저한테 물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동생한테 묻지 마. 동생한테 물었다 큰일 난다고 하죠. 평생 구박이다 그거. 아이고 누나 1차 미분을 몰라갖고 이제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 비실명으로 내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뭐냐 안 물어볼 테니까 이거 그 한 번만 해보면 돼. 전혀 이제 걱정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 수학적인 얘기 이제 요거 큰 흐름이고요. 끝나기 전에 하나만 추가하고 얘기 끝냅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큰 흐름은 이제 요걸로 됐고요. 하나만 더 할게. 자, 수요함수, 공급함수,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표현 이렇게 한번 써놓고 봅시다. 자, 아까까지 이제 했던 내용이야. 여러분은 노트에다가 요 세 개를 쭉 써놔. 이렇게 써놓고 그 대신 여기다 괄호를 없애고 이렇게. 자, 한번 갑시다. 자, 조금 전에 우리 했던 거 한번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뭐라고? x, y는 뭐로구나? 변수로구나. 두 변수가 어떤 관계에 있구나? 함수 관계로구나. 그런데 얘는 독립변수, 종속변수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이거?
그렇죠. 그대로 해석해. 아까는 독립변수가 x 하나만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z라는 게 또 있다 이거지. 즉 뭐야? 독립변수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 됐어. 그러니까 y라는 변수에다가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두 개다 이거죠. 뭐 세 개, 네 개, 100개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 이야기. 그러면 마찬가지지. 만약에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써놨다. income, I, 소득입니다. 소득. 또 이건 뭐 예를 들어서 PF, F는 factor, production factor, 생산 요소 가격입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 QD 뭐죠? 기호가. QD는 수요량, P는 가격, I는 소득, 인컴, QS는 공급량, PF는 생산 요소 가격. 그치? X제 어떤 상품 생산에 요소가 투입돼야 되겠죠. 그 요소 가격이다 이 말이에요. 요소의 가격. 자, 그럼 그 아무 말 하지 않고 저거 해석해 주시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함수 해석 어떻게? 갑돌이의 수요 함수라고 하시고 봐봐. 갑돌이는 어떻게 됐다? 가격과 소득에 따라 수요량을 결정한다. 아까는 가격만 놓고 얘기했는데 또 자, 이게 A라는 회사라고 합시다. 공급자, 기업이죠. A라는 회사는 지금 어떻다고요? 가격과 생산 요소 가격에 따라 수요량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자, 그리고 이제 요 얘기 해보자고. 우리가 앞에서 보면 F 프라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델타 X, 델타 Y. 그렇죠? 델타 X, 델타 Y 이랬습니다. 자, 다시. 삼각형 델타는 뭐라고? 변동분. 변동분. 그래서 요거 차분. 미분 델타, 요거는. 미분인데, 차이는 뭐죠? 얘는 변동분이 상당히 클 때, 요건 변동분이 아주 작을 때, 아주 미세하게 변할 때, 그렇죠? 미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이게 지금 심란하게 됐어요. 뭐나 하면 지금 y에다가 영향을 주는 게 아까는 x 하나만이었지. 독립변수가 하나만이었어. 근데 이번에는 뭐도 영향을 줘요? z가 변화할 때 역시 변화하죠. z가 변화할 때 얘가 변하겠지. 그러면 기호를 어떻게 쓸 거야 이거? 골치 아프죠. 이렇게 쓰면 이건 1차, 2차 미분이란 뜻이지. 그래서 자 이때는 기호를 이렇게 씁시다. 이제 독립변수가 하나 있을 때는 그냥 F 프라임 해버리면 되는데 두 개 있을 때는 X, Y, 첨자를 밑에다 쓰자 이거지. 그렇죠? FX, FY. 그러면 저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저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아까는 미분이고 요거는 편미분이다. 이게 편미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뭐 편미분 나왔는데 편미분 아무것도 아닌 소리죠. 이런 얘기지.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X 편미분은 뭐예요? Y라는 변수에 X와 Z가 영향을 주는데 어느 편만 보겠다. X편, Z편은 안 본다 이게. 그러니까 Z는 현재 상태에서 변함이 없고 X만 변하고 할 때 관계다 이거지. 아이고 이건 뭐냐. 자 이거는 어느 편만 본다. Z편만 보겠다. 그치? 편미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의미. 자 0.7 뭐죠? 어떤 함수를 X로 편미분했더니 0.7 나오더라고. 의미는 Z는 현재 상태에서 변함이 없고 Z값은 변함이 없고 X가 한 단위 증가하면 Y는 0.7 증가한다. 그치? 그런 뜻이지? 자, 이것이 2 나왔다. 그러면 Z 편미분이 2라는 것은 X는 현재에서 변함이 없고 Z만 한 단위 증가한다면 Y값은 2 증가한다. 그치? 이것입니다. 똑같이 미분하고 뭐 똑같고요. 기울기죠. 그림 그려보면 기울기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해. 표현, 기호인데요. 편미분 이렇게 똑같이 써도 돼. 이게 쓴 책도 많은데 우리가 정확히 쓴다면 이런 기호를 쓰자 이거지.
이렇게 기호만 달리. 그쵸? 요거 읽기를 라운드, 둥그렇다 뭐 이런 뜻인가요? 라운드. 편미분, 그러니까 partial, partial. 요 기호 읽기 이렇게 읽죠. 라운드 또는 partial. 근데 앞으로 우리는 읽기를 쉽게 그냥 라운드 이렇게 읽죠. 자, 읽어주세요. 분모, 요건 뭐라고? 읽기. 라운드 X, 분자, 라운드 Y. 분모, 라운드 Z, 분자, 라운드 Y. 의미는 미분입니다. 미분. 다만 우리가 기호를 보는 순간 삼각형 델타는 뭐요? 변동분이 상당하구만. 요건 변동분이 아주 작을 때구만. 얘는 뭔가 독립변수 딴 놈이 또 있구만. 그렇죠? 기호 분류하는 대로만 쓰면 되고 의미는 똑같이 보시면 돼. 자, 그럼 이제 요거 두 개 수요 공급 함수 요거 연습만 하고 이제 끝을 한번 내봅시다. 자, 그러면 독립변수가 두 개니까 두 개에 따라서 수요량이 영향을 받는다. 근데 각각 어떻게 영향 주는지 알고 싶죠?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편미분 구하면 되지. 편미분. 자, 제가 쓸게요. FP. 그러면 요건 무슨 기호인가? 수요 함수를 어떻게 해라? 가격으로 편미분 하시오. 그죠? 가격으로 편미분 하시오. 분모가 뭐가 돼? 분모. 라운드 P. 분자. 라운드 QD. 자, 해석, 의미. 라운드 P는 뭐지? 라운드 P. 의미는 가격 변동분. 가격 변동분. 라운드 QD는 그에 따른 수요량 변동분. 마이너스 0.3. 무슨 뜻이죠? 변화 방향이 반대다 이거지.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제 질문. 가격이 100원 내렸대. 100원 내렸어. 라운드 P가 100원이야. 그러면 라운드 QD는 얼마? 얼마? 그렇죠. 1원당 0.3이니까 100원이 오르면 30개 줄겠죠. 아까 미분 의미 뭐 다 똑같아. 자, 그 다음 제가 이렇게 쓸게요. 요건 무슨 기호인가요? 수요 함수를 소득으로 편미분 하시오. 분모는 라운드 I. 의미 소득 변동분. 분자 라운드 QD. 의미 수요량 변동분. 이퀄 0.001. 해석. 저게 떡볶이라고 해. 여러분의 떡볶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다고? 여러분 떡볶이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어디선가 돈이 1원 더 생기면 떡볶이를 0.001 더 사 먹는다 이거지. 근데 아버지가 오늘 용돈을 10,000원 더 주셨어. 주말이라고. 그럼 여러분 떡볶이 어떻게 한다고? 10,000원이니까. 너무 어려워? 1원당 0.01. 10,000원 곱하면 나도 어렵다. 얼마냐? 10,000원이니까 1,110이네. 10. 그죠? 떡볶이 10개 더 사 먹고 집에 간다. 이 소리요. 그치?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 기호니까. 자, 이제 합시다. 요거는 무슨 기호나? 공급함수에 대한 겁니다. 자, 분자, 분모. 라운드 P, 분자. 라운드 QS. 자, 2. 가격 1원 오르면 공급량 2개 증가한다. 변화 방향이 같아. 플러스지.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될까? 라운드 PF는 의미, 분자. 자, 분모. 라운드 PF. 의미가 뭐죠? 요소 가격 변동분. 분자는 라운드 QS. 생산량 변동분. 그치? 뭐 당연히 이거 그쵸? 마이너스가 되겠지. 무슨 소리예요? 마이너스 10 그러면 요소 가격이 1원 오르면 생산량은 10개 줄어든다. 그치?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편미분이라는 거 절대 거부감 갖지 않으면 되죠. 다른 편은 현재 상태에서 고정이고 한 편만 변한다. 그게 편미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는 막 섞어서 써 그냥 델타, 델타, 델타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섞었을 때 보고 이해는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죠. 마지막, 진짜 마지막 요거 하나만 하고 가. 연습. 내가 연습 문제 내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풀어. 제가 이렇게 할게요. 100 빼기 0.5의 px 플러스 0.1의 i다. 얘는 뭐 10 플러스 2의 px고 빼기 0.01의 pf다. 그래서 각각 다 구해봐봐. 정의하고 구하고 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 각각 4개 노테이션을 전부 구하고 기호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을 구하고 의미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보고 그리고 끝냅시다. 다 했지? 후닥닥 해볼까요? 자, 수요 함수 기준으로 P로 편미분해라. 자,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 귀찮아하지 마시고 한 번만 해봅시다. 분모가 뭐가 된다고? 라운드 P, 분자. 라운드 Q, D. 자, 미분값 구해보니까 얼마예요, 값이? 0.5 해석. 자, 그렇죠? 해석 알아. 가격 1원당 수요량이 0.5개씩 변동한다. 근데 라운드 P가 50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가격이 50원 올랐죠? 그러면 수요량은 25개 줄었겠지? 라운드 QD는 마이너스 25개다. 그렇죠? 의미 해석.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소득으로 편미분해라. 그러니까 분모값 얼마? 분모값은 라운드 I 분자. 라운드 QD. 얼마입니까? 우리에서 0.1. 우리 아버지 월급이 이번 달에 10만원 증가했대. 그러면 우리 집에 이 어떤 상품의 수요, 소비량은 어떻게 될 거라고? 10만원. 뭔지 모르지만 10,000개. 야, 대단하다. 뭐 10,000개씩 더 먹나? 그죠? 하여튼 이제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급함수 P로 편미분해 주십시오. 분모는 뭐가 되죠? 라운드 P, 분자. 라운드 QS. 자, 편미분 값은 얼마? 2. 연습입니다. 라운드 PI 마이너스 30. 그러면 라운드 QS 공급량은 몇 개 변한다? 그렇죠. 1원당 2개씩인데 30원 내렸으니까 60개 줄겠죠. 그치?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는 분모 라운드 PF 요소 가격 변동분 그에 따른 생산량 변동분 우리에서 얼마? 0.01 마이너스 편미분 하면 돼. 그런데 만약에 라운드 PF 요소 가격이 말입니다. 1,000원 내렸다. 1,000원. 그러면 이 상품의 생산량은 어찌 될 거라? 몇 개? 10개 증가하겠지. 됐나요? 아씨 경제학하러 왔는데 뭔 첫 시간에 말이야 수학만 냅다 해야 되냐? 수학도 수학 같지 않은 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요거는 뭐 반드시 복습이 돼야 돼. 그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제 이거 그대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시간에 요걸 정확히 해두고 그 대신 댁에 가서 오늘 요걸 처음부터 끝까지 특히 이 부분의 거는 한번 그대로 써. 그대로 쓰고 그림 꼭 그려보고 자기 손으로 그림을 꼭 그리셔야겠습니다. 예, 오늘 첫날인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1장, 2장 오늘 말씀드렸는데 오늘 댁에 가서 오늘 한 게 별로 없잖아. 그 수학 그거만 한번 쭉 써보고 그 다음에 OX 연습 문제를 한번 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봐. 만만치 않습니다. 잘 안 풀립니다. 예, 그래서 첫날이니까 그냥 보내지 말고 예, 첫날
분위기를 말이죠. 아, 이제 내 경제학 시작했구나. 한번 복습하시고 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첫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